행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경자인데 칭입니다. 칭. 경자는 되게 어려운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 경자는 지금 우리가 이 글자를 놓고 보면 요게 보입니다. 요게 무슨 자예요? 묘자죠. 그죠? 묘자 안에 또 요런 게 있어요. 그죠? 요 글자. 자, 요것은 뭐냐면, 여기 있죠. 고소할급자예요. 그죠? 고소할급자.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해설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고, 갑골문을 놓고 분석을 하면은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대로 지금 얘는 지금, 이걸 가져왔네? 근문을 가져왔네. 똑같아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사람. 이게 두 개 합쳐서 지금 토끼묘자라고 돼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하나, 여기 사람 하나예요. 두 사람이, 고소할 급자 요거는 뭐냐? 식기예요. 식기. 고소한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요거죠. 식기. 뭐, 토치예요. 음식이 담겨 있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 글자의 본 의미예요. 손님을 접대한다는 뜻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글자로 쓰였다. 존중한다는 이런 말에서, 이런 의미에서 경대부. 결국 경은 어떻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이 왕을 가까이 모신다 해서 관직이나 벼슬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경이라는 뜻이 있고 상대를 존경하는 어떤 말이다. 그죠?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당신 하면 아니죠. 우리말로는 뭡니까? 선생님도 아니고 뭐예요? 그대도 아니고 우리말로는 그 존경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임자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예? 임자는 아니에요? 그대. 님이라 해야 되나? 님? 참, 우리말이 참 어렵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였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 글자의 뜻은 별로 없어요. 몇 개 진짜 없어요. 자, 이거예요. 높은 사람에 대한 존칭. 이임금이 시라에 부를 때 하는 말. 그리고 벼슬. 뜻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요, 경자도 되지만 향자도 되어요. 이 향자가 아니고 시골향자. 요거 시골향자 이렇게 생겼죠. 경자와 시골향자는 다릅니다. 그죠? 경자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쓸 때 요렇게 쓰는 것이 경자이고, 보입니까? 향자는 요렇게 쓰죠. 자, 요것이 향자예요. 그죠? 요것도 다르고 사실 다 달라요. 그런데 원래 우리 갑골문에서는요, 똑같은 글자였어요. 똑같아요. 여기 사이에 이걸 고소한 그걸 두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글자이며 이 글자예요. 그런데 진한 간독에서부터 살짝 이것이 변합니다. 변해서 이제 경자와 향자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서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향자와 경자로 이제 두 글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 근처 여기까지만 해도 같았을 거예요. 근문까지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소전에는 사람의 모습이 완연해요. 사람 인자인데 결국 여기에서 나왔겠죠. 여기에서 나왔는 건데 여기에 와서는 완전 이게 토끼묘자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그 연변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엉뚱한 글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글자의 자원에 대해서. 그냥 이거 갖다 놓고는요, 말이 안 돼요. 이거 갖다 놓고 그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토끼묘자하고 고소할 글자이다. 그럼 뭐예요? 토끼를 볶아먹으면 고소하다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이런 그 해서의 불합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글자예요, 사실은. 해서는. 우리 이 글자의 원리에서 보자면은, 소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자의 초서는요, 골치 아파요.
이거 사람이고, 이거 사람이고, 요거 급자고,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걸 초서를 쓰면, 이걸 어떻게 초서를 쓰느냐. 행서부터 써봅시다. 행서를 쓰는 거, 이거 왕이지가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와서 점을 찍었다. 이 됐어요. 경자는 맞아요. 이건 됐어. 이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한간이에요. 액제나 한간이에요. 의지나 한간인데, 이게 경자예요. 그리고 왕이지가 또 초서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추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글자 초서 해제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까지 나온 글자 중에서. 어쨌든 제가 다 풀었는데, 이 글자는 사실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한간에서 한나라 때문에 이거 쓸 때예요. 자, 일부에서 이렇게 쓴 글자를 어떻게 이렇게 썼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점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결배군가, 초결가에서 한번 보면, 향과 경은 수구덕이라고 했어요. 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향자와 경자는 입구자를 따라 얻어진다. 요것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향자와 이 경자는 따를 수예요. 따를 수, 입구, 얻을도. 그러니까 입구자를 따라서 얻어진다. 맞아요. 뭐 해석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우 제가 푼 것이 뭐냐면, 이 경자는, 안진경의 이 경자는 이것만을 취했다.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것이다.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액제나 한간 이걸 보면 요것은 이해가 돼. 요까지는 이해가 돼.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 있으니까 이랬는데 그러면 앞에 이것이 이거란 얘기냐? 이거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 이 많은 획을 다 없애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초서다 어떻게 해도 어떻게 이걸 다 생략하고 이걸 이렇게 꺼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것은 역시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부호로서 결국은 이 글자를 대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새롭게 부호화된 초서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꼭 풀어야 한다면 옆에 있는 요거 하나로 결국 경자를 대신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지가 이 병부절 이거 하나만 가지고 결국 경자를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쓰겠는데 그렇게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향자는 그러면 어떻게 썼냐는 얘기. 향자는 이 향자도 있어요. 향자도.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향자를 지적했어요. 향자와 경자는 입구자 하나에 따라서 입구자를 따라서 얻어진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경자고 위에 있는 건 경자고 밑에 있는 건 향자예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맞아요. 얘도 앞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얘는 이것도 경자는 맞아요. 저 경자 뒤에는 오른쪽에는 이렇게 붙어야 돼요. 향자는 이렇게 붙어야 돼요. 골읍이에요. 그리고 경자의 왼편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고 향자는 한 번 더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얘도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향자와 경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문제는 내가 행서를 쓰는데 작품을 하는데 향자를 써야 되는데 경자를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틀립니다. 근데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틀릴 수가 있어요. 나는 별로 주의를 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와서 야, 그 경자를 쓰는 향자를 썼더라 하면 그제서야 보는 거죠. 그제서야 찾아보는 거죠. 아, 맞네. 그러니까 미리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경자의 초서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썼는 것 같다 그랬죠. 자, 어쨌든 유흠은도 이렇게 썼어요. 황상도 이렇게 썼고 왕희지, 지영,
송과정, 쇠소, 단진경, 황정경, 왕탁, 우호영까지. 그러면 다 이렇게 썼으면 이게 뭐냐? 이거는요, 병부절이에요. 이 글자는. 그래서 경자에 마지막 개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거 가지고 경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 우선, 결론을 냅시다. 이거는 향자예요. 향자의 초서하고 경자의 초서 뭐가 달라요? 이렇게 시골이라는 건 마을을 지칭한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경자는 병부절만 취하자. 예. 그리고 그 향자는 그러면 고을음만 취하냐? 안 된다. 예. 왜냐? 이걸 보면 그래요. 왕이지가 쓰는 거 이걸 보면 향자가 있잖아요. 이것이 왼편에 있는 이것이라고 보고 요것이 중간에 있는 고소할 급자예요. 그리고 요것이 고을 읍자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가능해요. 자, 이것은 앞에 있는 요것이고, 요것이 고소할 급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향자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결국 말하자면 향자는 앞에 이것이, 왼쪽에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요게 고소할 급자다. 향자는 이렇게 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경자는 이것만 가지고 풀고 싶다. 그죠? 향자는 이렇게 푸는 거지. 풀고, 그거 제가 어디 그렇게 썼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한도형이가 초길가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향, 경, 수, 구 등은 뭐냐 하면, 자, 향자와 경자는 입구자의 모양을 보고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한도형은 이것을 입구자로 본 거예요. 경자의 초서를 입구자로 보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음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가 더 있으면 향자가 되고 이게 없으면은 입구자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경자라는 얘기예요. 그 한도형이 푼 거는 이거예요. 입구자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향자와 경자로 나누어진다. 그랬는데 자, 이것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 우리가 어제 얘기한 거 요거예요. 요게 뭐예요? 식기 음식이죠. 우리 밥 한 그릇, 밥이라고 밥그릇, 그죠?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라고 치면, 존중하는 게 상대방이 뭐 그대예요? 그죠? 그대면 괜찮죠? 충분히 존중했잖아요. 그대를 만나면 내가 밥을 한 공기만 먹고, 고향에 가면 내가 밥을 2공기를 먹자. 그대를 만나서 내가 밥을 한 공기만 먹을 것이고, 고향에, 내 집에, 촌에, 내 고향에 가면 밥을 2공기를 먹을 것이에요.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래서 향자와 경자는 밥을 몇 그릇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았죠? 왕탁의 니산원첩이에요. 자, 여기 어디서 나왔지? 왕탁의 니산원첩이, 여기에 왕탁, 예, 자, 향자를 썼죠? 자, 니산원첩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왕탁이라 명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왕탁은, 아마 중국 전 통해서 10명의 초서 대가를 꼽아라면 왕탁이 들어갈 거예요. 매우 잘 썼는데, 왕탁은, 초서의 어떤 그 형세 자체가 매우 자유롭죠. 자유롭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글자들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뭐예요? 리본 체조, 그 리본 했는 거죠, 그죠? 그 길로자 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줄인 거는 없어요. 뭐 이렇게 빼내고 이런 거 없으면서도 초서를 썼는데 이 역동의 흔적이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다 재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는 이 왕탁은요, 여기는 아들의 아버지의 그 글자를 돌에다가 새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합쳐가지고 돌이 90판이라고 하네요. 90판.
90개나 되는 돌에다가 자기 아버지 글씨를 새겨서 그리고 왕탁의 원래 그 고가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니산원첩이에요. 근데 왕탁은 여기서 이 니산원첩은 우리가 봐왔던 그런 막 정신없는 왕탁하고는 아주 달라요. 여기는 아주 글자가 고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무슨 뭐 광초 이런 품격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점잖죠. 왕탁치고는 엄청 점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전체 장법을 봐야 돼요. 어디 뭉치고 어디가 뭐 이렇게 확 여백이 많고 이런 데가 별로 없죠. 매우 자연스럽게 분포도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글자 한자 한자를 뜯어보면은 표정이 다양해요. 다양한 표정의 글자예요. 이거 앞을 통자예요. 그죠? 앞을 통자 이렇게 써놓고 이것도 하여금 사자죠. 뭔가 고개가 삐뚤어진 것 같고. 근데 글자 한자씩을 보면 매우 이 낭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딱 한데 모아놨는데도 아주 일사불란하고, 그렇게 막 모여 있거나 막 흩어져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왕탁은, 우리가 아는 막 가다가 막, 막 팍 퍼져가지고 막, 그리고 왕탁은요, 또 이렇게 왕탁이 쓴 것은 이제 저게 많아요. 비단이 많아요. 비단은요, 책상에 이런데 이렇게 글자를 쓰면, 여기서 쓰면 비단이 이렇게 길면 있잖아요. 내가 붓을 저거 이렇게 이만큼 썼어. 6자를 썼어. 그럼 밑에 쓰려면 비단을 올려야 되잖아요. 저 위로. 근데 저기 아직 먹이 있잖아요. 이만큼 흥건해. 그럼 내가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먹이 쭉 미끄러져 버리겠죠? 그 왕탁은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먹이 쭉쭉 미끄러진 거예요. 저 위로. 그게 뭐냐면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올려가면서 썼다는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걸, 이 양반은 뭐 아무 의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글자 한자는 되게 아기자기한 모양이에요. 모양이 여러 형태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뒤로 가면 갈수록 글자가요 약간 더욱 초소화돼요.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처음에 시작했다 가면서 좀 더 초소로 변하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에요. 오히려 더 인간적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왕탁의 이산원첩이라는 것이고 또 유명한 첩입니다. 자, 행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